안녕하세요.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이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실험실 연구에서 암세포에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인 특별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의 성분은 시험관 실험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며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새싹 브로콜리입니다. 이 작은 싹 속에는 일반 브로콜리보다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10배에서 50배나 더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실에서 암세포를 무력화시킨 새싹 브로콜리의 과학적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67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피곤해서 뭔가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께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새싹 브로콜리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새싹 브로콜리를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확실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하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드시는 새싹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대해 전 세계 연구소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당분 이용 과정을 방해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당분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공급이 차단되면 생존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설포라판은 고장난 암세포의 자살 기능을 되살립니다. 연구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에 설포라판을 처리했을 때 세포가 스스로 죽는 기능이 활성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상 세포는 수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죽지만 암세포는 이 기능이 고장나서 무한 증식합니다. 설포라판이 이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설포라판을 투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의 전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52세 박 선생님은 새싹 브로콜리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반찬으로 볶아서 드셨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드셨는데도 특별한 변화를 못 느끼겠다며 실망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매일 저녁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먹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려면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효소는 60도 이상의 열에서 파괴됩니다. 박 선생님이 3개월간 드신 새싹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거의 생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셈입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린 후 확실히 전과는 다른 느낌이다. 소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싹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설포라판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절대 열을 가하지 마세요. 볶거나 끓이거나 데치는 순간 설포라판 생성 효소가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잘게 부수어 드세요.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아제 효소는 평상시에는 식물 세포 내의 다른 구에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씹거나 갈아서 세포벽을 파괴해야 이 둘이 만나서 설포라판이 생성됩니다. 입안에서 오랫동안 꼭꼭 씹거나 믹서에 갈아서 세포를 완전히 파괴해 주세요. 셋째,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새싹 브로콜리가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던 63세 최 할머니는 새싹 브로콜리를 처음 드셔보고 너무 매운맛과 쓴맛이 강해서 먹기가 힘들다며 고민하셨습니다. 제가 최 할머니께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시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최 할머니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방법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요거트의 부드러운 맛이 새싹 브로콜리의 쓴맛을 중화시켜 주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 소화도 더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다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새싹 브로콜리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대략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류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새싹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야근이 잦아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45세 이 과장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과장님께 전체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새싹 브로콜리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피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장님은 아침 출근 전에 새싹 브로콜리를 요거트에 섞어서 간편하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이상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71세 정 할아버지는 식사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정 할아버지께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과 함께 새싹 브로콜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건강한 식품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새싹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서 두부와 함께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독특했는데 두부와 함께 먹으니까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드시고 나니까 속 불편한 것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싹 브로콜리 말고 다른 건강식품은 어떤가요? 라고 묻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녹차의 카테킨 등 다양한 식품 성분들이 각각 실험실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설포라판도 이 중 하나입니다. 설포라판이 다른 성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암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분들도 각각 고유한 작용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건강 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46세 김 여사님은 가족 모두에게 새싹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기호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니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김 여사님은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어른들에게는 샐러드의 일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된 것 같아요. 새싹 브로콜리는 그중 하나의 좋은 추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던 60대 조 할아버지는 새싹 브로콜리가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설포라판이 시험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위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대규모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새싹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서 위염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새싹 브로콜리만의 효과인지 전체적인 식단 개선의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새싹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함량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입할 때는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하얀 것을 고르세요. 시든 것은 영양소 함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 두시되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소 활성이 떨어집니다. 직접 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씨앗을 구입해서 4, 5일 정도 기르면 가장 신선한 새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바빠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30대 이 대리는 새싹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깜빡하게 돼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대리님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일요일에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서 소분해 두시거나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실 수 있는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대리님은 주말에 새싹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서 소분해 두고 평일 아침마다 요거트와 함께 간단히 섞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루틴이 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 확실히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비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꾸준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싹 브로콜리는 놀라운 항암 효과를 보인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새싹 브로콜리를 건강한 식단에 유익한 추가 요소로 활용하시되 항상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과 함께 말이죠.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항상 정확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